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네, 공부한다고 바쁜 친구들 있었겠죠? 네, 저번 시간에는 뭐 배웠는지 기억나죠? 네, 미분법까지 배우고 나서 미분법에 관련된 수능 특강 문제들을 풀어봤었는데 다시 5페이지에 레벨 3 문제들을 좀 풀었어요. 4번, 5번, 6번까지 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서 오늘 강의에 좀 수록을 시켰습니다. 그 진도 조절 문제도 있고 2학년 3반이 진도가 제일 빨라서 이제 오늘은 진도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이 4번, 5번, 6번을 복습 삼아 하고 그 뒷부분에 접선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4번, 5번, 6번을 여러분이 패스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저번에 수업을 들어서 괜찮습니다 하면 패스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도율 같은 건 선생님이 그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복습 삼아 듣고 싶은 친구들은 배속으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수업 10차시부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에 관련된 내용과 또 추가적으로 증가와 감소, 극대극소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네, 오늘 수업 한번 들어봅시다. 자, 화이팅하고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x와 같다. 요거는 네, 자주 보는 조건이죠. 뭐예요? 우함수다. 우함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네, y축 대칭함수다. 그리고 f'x가 다항함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 2, 3차 함수니까 이런 형태고요. f'x는 3x의 제곱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얘가 5함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홀수 차수 개수가 0일 것이다. 그러면 짝수 차수 그리고 상수만 살아남다면 뭐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f'x는 3x제곱 더하기 k다. 자, 여기서 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니까 F알파와 G알파 플러스 1이고 F'알파와 G'알파가 같더라. F알파 플러스 2가 G알파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떠올려 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얘와 얘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이나요? 다음 같은 방정식을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fx 빼기 gx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는 3차 함수죠.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방정식은 3차 방정식입니다. 이 3차 방정식에서 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g알파 더하기 1을 이항하고 g알파 플러스 2 더하기 1을 이항해서 이런 꼴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을 생각했을 때 x가 알파 그리고 x는 알파 플러스 2가 근이 되더라. 나머지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 두 개는 근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다항식 자체를 hx라고 합시다. fx 빼기 gx 마이너스 1을 그럼 h'x를 생각해 봤을 때 f'x 빼기 g'x잖아요. 근데 이런 꼴이 또 나오죠. 여기에 이거 이항하면 되잖아요. 이항하면 결국 이거는 0의 근이 x는 알파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hx를 탐구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x는 알파가
다음, 그러니까 알파가 굉장히 중복이 되는데 H 알파도 0이고요. H 프라임 알파도 0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h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이걸 인수로 갖고요. 뭐 x 마이너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h의 알파 플러스 2도 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음 같은 식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앞에 쌤이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h알파가 0이라면 x 마이너스 알파 hx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적당히 gx만 이런 애가 되겠죠. h 프라임 x를 생각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에 g 프라임 x 더하기 g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h 프라임 알파도 0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얘는 g 알파잖아요. 이 말은 g 알파가 0이라는 거는 g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이 gx가 x 마이너스 알파에 적당히 또뭐 뭐 k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h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kx가 되더라. 뭐 이런 논리는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hx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다. 최고차량의 개수도 당연히 1이겠죠. 왜냐면 이 3차함수 fx가 x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니까 hx도 같은 최고차량의 개수를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먹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봤을 때, 네, 뭘 안 썼어요? 네, gx가 2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gx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애죠. 그리고 우리가 f 프라임 x를 다음과 같이 구했으니까 여기 h 프라임 x 있잖아요. h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고 여기서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적당히 여기 k라 했으니까 1을 할까요? 이런 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hx는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 3x 제곱 플러스 k에 빼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애가 되겠죠. 아, 굉장히 좋은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이 h 프라임 x의 1차항의 개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1차항의 개수를 구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더라. 알파를 구하면 네 hx를 구할 수 있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뭘 구하는 거예요? 네 h 프라임의 2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만사가 오케이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하자. 1차 항 개수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결국 h 프라임 x를 한번 유도를 하긴 해야겠네요. h 프라임 x는 2의 x 마이너스 알파의 곱의 미분입니다. 더하기 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자, 여기서 1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1차항 개수 바로 뽑아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 나오죠. 여기서 얼마나 나올 거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를 2배 한 거고요. 결국 마이너스 4알파에 마이너스 2알파 또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4가 1차항의 개수일 겁니다. 이게 뭐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차항의 개수 비교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끝났네요. 구하고자 하는 h 프라임 x
2에 x 플러스 1에 알파 넣어주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더라. H'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었다. H'는 2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이네. 6 더하기 9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5예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5번 한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조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내제곱분의 fx가 f1이다. fx가 3차였죠. 분모는 x 내제곱이죠. 네, 극한의 식에 따라서 f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쉬운 얘기를. 나와보죠.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어떤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떤 양수 a입니다. 열린 구간 0a에 속하는 모든 실수 x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여기 있는 x는 0a에 속하는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떤 양수기 때문에 이런 a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 부등식을 좀 명확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프라임 2분의 3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추가를 했을 때 얘를 구하라. 자, 그러면 f2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말은 fx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다 뽑아내야겠다. 자, 가에서 f1이 0이다. 나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부등식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이 x는 0과 a 사이에 있는 x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x쪽에 있으면 여기 0이고 여기 적당한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0보다 0과 a 사이 0에 한없이 가까운 수를 잡을 수 있잖아요. 0.00, 00, 0, 1 같은 이런 수 있잖아요. 이런 수를 잡을 수 있고 그 말은 x가 0, 5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x 0, 5칸으로 보낼 수 있고 극한에 관련된 우리의 정리가 있었죠.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f0의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f1도 0, f0도 0이죠. 그리고 f가 몇 차였어요? 3차 최고차의 개수 1이었죠. 그럼 이 사실로부터 fx는 x-1도 인수로 가지고 x도 인수로 가지고 3차기 때문에 적당히 x-알파 이렇게 잡아준다면 fx가 세팅이 됐고 결국 알파만 구하면은 fx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알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봤을 때 f 프레임 2분의 3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좀 활용해 보죠.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f 프라임 x는 그대로 이용해 보죠. x-1에 x-알파 곱의 미분이고 3개짜리 곱도 괜찮다고 했죠.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한 번씩 미분해서 더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거 미분하면 x에 x-1 이렇게 되겠죠. 자, f 프라임 2분의 3을 구해보죠.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한데 넣어보겠습니다. 2분의 3에 2분의 3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에 2분의 3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자, 분모를 이제 4로 하는 게 낫겠네요. 4분의 1에 한 번에 묶어내자. 3 마이너스 2 알파에 플러스 9에 마이너스 6 알파인가요? 네, 플러스 3인가요? 네, 그래서 계산은 뭐 4분의 1에 자, 마이너스 8 알파에 3, 9 12에 15죠. 네, 요게 뭐였다? 자연수란 조건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수 굉장히 많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분의 15죠. 알파 따로 할걸.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알파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얘가 1, 2, 3, 4 엄청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춰서 알파도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다고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를 봐야겠죠. 자, 조건 하나 또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네, 주어진 히든 조건이 있는데 이 나 조건에서 결국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잘 보면요. 여기서 하나의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양수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x로 나누어도 주어진 부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부동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0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얘를 잘 봤을 때 얘는 x분의 4는 나중에 써준다고 하더라도 fx 빼기 f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극히 작은 0에 가까운 값에 대해서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x는 0 플러스로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감에 따라서 다음 값은 뭘로 하겠어요? f 프라임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별표식을 x는 0 플러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1, 4, f 프라임 0, 3 이렇게 되겠죠. 자, f 프라임 0의 값은 이 식에 0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0, 여기 0, 0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여기 0만 넣으면 알파가 됐죠. 즉 알파의 범위를 알 수 있는데요. 4알파는 1에서 3, 4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분의 15의 범위를 알 수 있겠는데 이 범위는요. 똑같이 4분의 15씩 더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4분의 15 빼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3 4분의 15 빼기 4분의 6이죠.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분의 15의 값은 네 3만 가능하겠네요. 이게 2점 얼마고 얘가 3점 얼마니까 그러면 끝났네요. 알파의 값은 넘어가면 2알파는 4분의 3이고요. 알파는 8분의 3이더라. 자, 알파를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였는데 fx는 x에 x-1에 x-알파가 8분의 3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f2, 4, f1을 구하면 되고 4 곱하기 f2 2, 1 자, 4분의 2 넣어주면 8분의 16이니까 8분의 13이죠. 네, 계산해주면 13이네요. 답은 13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그런데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보다 작을 때는 1차함수, 1보다 클 때는 2차함수 fx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ht를 정했습니다. a가 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번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t분의 ga 빼기 gt의 최대값은 ht라고 한다. 방정식 ht는 0의 모든 실근을 4분의 1, 2분의 1 할 때 f의 4의 값을 구하라. 즉 f4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f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ht는 0의 모든 실근이 4분의 1, 2분의 5니까 h의 4분의 1은 0, h의 2분의 5는 0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기준이 x는 1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죠. 네.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이너스 4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잡겠고 gx가 연속이라 했어요. 그래서 1, 어디를 지나냐면 4x 플러스 2네요. 미안합니다. 1, 어디를 지나죠? 네, 마이너스 2를 지나네요. 여기 1, 마이너스 2고 연속이 되게끔 이차함수가 이어질 것인데 이차함수가 최고 차항수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x는 1이 이렇게 끊길 수도 있고 이렇게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모양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모양의 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죠. 모양이 뭐 조금 다이나믹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는 1이 이렇게 있고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쯤에 잘려가지고 이 부분만 살아남고 여기는 이제 1차 함수로 되는 이런 형태 두 가지 꼴이 있겠는데 일단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h 4분의 1이 0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4분의 1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네 여기가 x는 4분의 1쯤 된다고 쳐봅시다. x는 4분의 1이라 쳐보죠. 그런데 h 4분의 1이 0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는 자 t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t가 4분의 1. 그러면 여기서 a-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a와 t의 거리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가 t보다는 큰 값이겠죠. 모든 a에 대해서 a-t분의 ga-gt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에서 t가 더 작으니까 t에서 a까지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을 ht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 값이 이제 4분의 1보다 거리가 1보다 큰 부분에서 결정이 되고 평균 변화를 따지자면 어쨌든 간에 적당한 x 값을 잡아서 함수 값을 생각할 때 평균 변화율이 1보다는 평균 변화율이 어떤 거예요? h4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평균 변화율이 0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감소하는 형태인데 적당한 지점으로 올라와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절대 h4분의 1의 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4분의 1에서 어떤 평균 변화를 생각하더라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최대값도 음수가 될 수 없고 그러면 h4분의 1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순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번 케이스만 탐구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h4분의 0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네,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어요. 4분의 1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위치상 보면 뭐 일단 평평하게 평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도 되겠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h4분의 1이 0인데 뭐 이거는 뭐 일단 뭐 고려해서 제외하고 h2분의 5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2분의 5는 어때요? 1보다는 큰 값이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바뀌는데 여기 x가 2분의 5가 이 1번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x는 2분의 5가 이 2번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h 2분의 5가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2분의 5에서 2분의 5보다 큰 어떤 a 값에 대해서
평균 변화를 0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건데, 여러분 이 2번 케이스를 보면 이 2분의 5보다 큰 어떤 값에 대해서 h 2분의 5가 0이 될 수 있는 건데, 방금 전에 논리로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도 이제 평균 변화를 생각했을 때 2분의 5보다 큰 어떤 점을 잡더라도 평균 변화율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우리가 또 h 2분의 5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케이스, 이 연도세 케이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런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이 있고, 자, x는 1인분의 1,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x는 2분의 5가 이쯤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우리가 결국 h 2분의 5가 0이라는 것은 2분의 5에서 2분의 5 빼기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이 0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을 괜히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평균 변화율 일단 0이 되는 것은 이쪽이죠. 이렇게 되면 평균 변화율이 이제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0은 맞춰졌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점이 길 이런 점이 잡히면 이 평균 변화율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었다면 이런 평균 변화율이 되고 최대값은 양수가 된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었다면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이 a는 여기 a부터 가능한 거죠. 거리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일 때가 딱 이 지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1보다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딱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울기의 최대값을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울기가 이런 걸 포함하면 여기서 길이가 a 2분의 5 빼기 a가 1보다는 크거나 나타야 되는데, 길이가 여기가 1이었다면 양수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에부터 거리가 딱 1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 값이 또 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사실인데요. 여기 축 있죠? 축이 정확히 좌우 대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함수의 경우. 그러면 2분의 5와 2분의 7의 중점이 되더라. 즉 x는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축이 x는 3이더라. h 2분의 5가 0이라는 건 다 뽑아 먹었다. 근데 아직 덜 뽑아 먹은 게 있는데 h 4분의 1이 0이라는 사실이죠. x는 4분의 1이고 4분의 1 콤마 어디를 지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4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집어넣어주면 4분의 1 콤마 1을 지나네요. 자, 4분의 1 콤마 1을 지나고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이 1이 되더라. 그 말은 아까 봤듯이 이런 형태의 꼴이 대한 평균 변화의 최대값이 0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다음 같은 사실도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딱 접하는 시점, 기울기가 0이 될 때, 딱 접할 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y 값이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3,1이 되고 뭐만 만족하면 되겠다. 이 길이가 1 이상이 되면 되겠다. 근데 당연히 1 이상이죠. 4분의 1과 3의 거리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최대값은 0이 되고, 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 꼭지점을 제외하고 다른 점을 잡아준다면 무조건 음수인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좋죠. 네, 그래서 3,1이 꼭지점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다 뽑아냈으면 문제를 풀었습니다. 2차 함수를 구하는 거고, fx는 꼭지점이 3,1이니까 2차 함수의 표준형의 꼴을 만들어주면 이런 fx를 잡을 수 있겠고요. a만 구하면 되는데 fx는 반드시 이라는 점이 있죠. 네, 1,-1하는 거. 그래서 1,-1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4 플러스 1이더라.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더라. fx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f4의 값이다.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4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는 거.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레벨 3를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중단원에 들어왔는데요. 도함수 활용입니다. 수능습관 48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함수 활용에 사용이 되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도함수 자체가 이제 결국 미분계수라는 것이 순간적인 변화율이기도 하고,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했잖아요. 기하학적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는데 이용이 되더라.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거나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거나,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를 보죠. 즉 어떤 함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가 y는 fx라 칩시다. 이 y는 fx 위에 한 점 a, fa가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 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얘의 기울기는 알 수 있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기울기는 f'a겠죠. 여러분, 한 점을 알고 그 직선의 기울기도 안다. 그러면은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요. y는 뭐 이렇게 하죠. y 빼기 fa는 f'a의 x-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기울기가 어 얘가 기울기가 돼 있고 a, fa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예제 1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곡선이 0,f0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 b라 하자. ab가 3루트 11 때 b의 x좌표는, 자, 일단 a는 0,f0인데 f0은 0이죠. 여기서의 접선을 먼저 구해봐야겠습니다. 일단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죠. 그러면 f'0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0,0에서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y-0은
3의 x 마이너스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y는 3x가 그 접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 하자. 만나는 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3x와 y는 fx가 만나는 점이니까 다음 방정식을 해결해야겠습니다. 자, 이거에 근이 a, b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은 0이 되는 거고 x는 0 또는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그런데 0,0은 a가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a, f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요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3루트 10이다. AB 길이를 이용해서 A만 구하면 만사 오케이다.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A, 바로 대입을 하죠. F 마이너스 A는 계산이 좋네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자, AB 길이 구해보면 네, 루트 10A 제곱이 되겠네요. 네, 이게 3루트 10이다. 이게 절대값 A 루트 10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B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곡선 밖의 점 P, Q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랑도 같은 맥락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곡선이 있겠죠. y는 fx를 다음과 같이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p, q라는 점을 일단 곡선 밖에 하나 잡아볼게요. p, q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주어졌을 때 p, q를 지나는 fx의 접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접선이냐면 뭐 이런 접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접선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우 이 분홍색 접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음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곡선 위에 점 t, ft를 세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 있잖아요. 이 점 곡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 t, ft를 세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앞에 봤습니다.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f't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했을 때 그러면 y-ft는 f't의 x-t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 방금 p, q를 지나는 직선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선은 t만 구하면 해결이 되는 접선이란 말이죠. t만 구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 q를 대입을 한다면 그 t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네,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유제 3번을 한번 볼게요. 51쪽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2,1에서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근 서로 다른 두 접선을 L1, L2를 할 때 L1, L2의 기울기의 곱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죠. 우리가 접선을 구한 상황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겠고요. 2,1은 이 곡선 위의 점인가 봤을 때 얘는 어딜 지나요?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2,0을 지납니다. 자, 축은 x는 2분의 1이고 여기가 2,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은 적당히 여기 위에 점이랄 거죠. 점이겠고 뭐 2분의 1을 여기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까지 뭐 사실 구할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니까 4분의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2,1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2,1에서 이제 접선을 생각하는데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은 두 개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이제 점점 기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기울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양수 기울기로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뭐 L1, L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L1, L2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적당히 이 점이든 이 점은 상관없어요. t, ft를 하나 설정한다 했지. 자 여기서 fx를 얘로 잡는 게 낫겠죠? 이 참수.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은 y는 f't에 x-t 플러스 ft 요런 꼴을 보는 게 사실 계산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바로 계산되나요? x-t에 f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죠. 자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 따로 떨어요. 자 그러면 y절편은 2t제곱이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니까 없어지고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뭘 지난다? 예, 2,1을 지난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2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2네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은 0이 되겠고요. 가능한 t의 값은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 건데요. y는 t가 1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t가 3일 때는 네 넣어주면 마이너스 5x에 3 넣어주면 9 더하기 2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요 에러는 기울기가 좀 세죠. 네 기울기가 좀 세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의 기울기가 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접점이 t가 t가 1일 때 그러니까 1,ft가 되는 거죠. 이 접점은 t가 3일 때 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볼 건데 이거는 역시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곡선 위에 점 t, ft를 세팅하는 것 똑같아요. 얘를 통해서 역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제 3번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f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참수로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곡선은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죠. 기울기가 3인 접선은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기울기가 3인 접선은 한 개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이 점을 세팅을 하는 거죠. t, ft 그러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t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값이 3이 되는 그때 t를 구하면 되겠더라. 그럼 이 t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오 그러면 이거는 뭐 끝났죠? 기울기 3이고 접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똑같이 t, ft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f't가 그 기울기가 l이 되는 그 값을 생각하면 되더라. 네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꼴을 다 봤으니까 딱 한 문제만 더 연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유제 4번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fx가 3참수고 다음과 같고 최고 차항 요소 1이 2참수에 대해서
fx, gx가 y축 위의 점 P에서 만난다 했습니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P에서 접선 L이 y는 gx와도 접한다. g2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P에서 만나고 접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함수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원래 이제 그때 극소를 배우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일단 이거 상식인데요. 나중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3참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최고 최양수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극대극소 배우고 얘기하죠. 일단 요거 보면 fx 위에 점 p를 생각을 할 건데요. p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 네, 근데 여기 y축 위의 점이니까 0,4겠습니다. 0을 넣었을 때. 근데 여기서 접선 L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점 P에서 뭐도 만나냐면 이차함수 gx도 만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만나긴 만나고 그리고 P에서의 접선 L이 gx에도 접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gx에 접선이 되려면 뭐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P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연말을 조금씩 끄집어 내려보면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P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 이 L을 얘기를 하자면 전문용어로 공통 접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접선의 경우 우리는 다음 같은 형태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참수 y는 gx죠. 그러면 다음 같은 식을 알 수 있습니다. g0은 4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는 f0과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같겠죠. g'0과 f'0의 값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fx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이 좋죠. 바로 계산을 할게요.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이차함수니까 gx는 x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 적당히 뭐 px 가는데 0,4를 지나니까 플러스 4 g'x는 2x 플러스 p고요. g'0은 p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죠. 끝났습니다. g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g2의 값이었네요. g2의 값은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답은 3번. 그래서 공통접선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하게 되겠네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엔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